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피나무과의 피나무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피나무하고 피나무 앞에 섬자가 붙은 섬피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피나무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나무 할 때 피자가 뭐냐? 피가 뭐냐? 요거 모기가 빨아먹는 피, 그 피 아닙니다. 여름에 요즘 모기들이 사람들 엄청 피부에 달라붙어 가지고 정신없이 빨아먹고 있는 그 피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 피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껍질입니다. 나무의 껍질을, 요 피나무는 나무의 껍질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한 나무 껍질을 제공해 주는 나무다. 그래서 피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나무 앞에 섬자가 붙은 섬피나무, 요 섬자가 붙게 되면 대개 우리나라에서 식물들 이름에 섬자가 붙으면 대개 울릉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만 살고 있는 피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고 오직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피나무, 이것이 바로 섬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류의 피나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나무의 나무 껍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 피라고 하는 것은, 나무 앞에 피자가 붙은 것은 나무의 껍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의 껍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껍질을 보면 껍질이 나이가 든 피나무는 이렇게 얕게 좁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단단한 껍질 속에는 얇은 내피가 있겠죠. 내피가 있는데 그 내피가 이렇게 얇은 나무 껍질이 있는데, 그 나무 껍질은 아주 부드러우면서 아주 질기다고 합니다. 질기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 나무 껍질로는 밧줄을 만들면 엄청 튼튼하다고 하죠. 밧줄을 만들거나 또는 어망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섬유질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이 사람한테 아주 쓸모가 많다. 그래서 쓸모가 많은 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름이 피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 참 신기하고 특이합니다. 꽃이, 다른 꽃들은 이렇게 위로 치솟아서 위로 꽃을 피우는 것이 대부분의 나무들인데, 이 피나무는 보면 꽃이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져 있고, 이 모양이 마치 박쥐의 날개처럼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꽃이 핀다. 아래를, 땅을 보면서 꽃이 핀다. 그래서 이 피나무는 다른 꽃들과 달리 거꾸로 매달려서 핀다, 꽃이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여기 꽃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꽃대가 있는데, 꽃대에 이렇게 커다란 초록색의 잎 같은 것이 보이죠. 요것을 바로 우리들은 포엽이라고 하죠. 요것을 이렇게 생겼는데, 요 포엽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밥을 풀 때 쓰는 주걱처럼 생긴 이런 포엽이 있는데, 이 포엽이 꽃차례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양으로 꽃이 피면서 꽃이 아래를 향해서 매달려 있다. 이게 박쥐의 날개처럼 이렇게 돼서 매달려 있고, 이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도 보면 열매의 자루, 여기가 열매 자루죠. 여기가 열매 자루 축이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거 더 작게 봐야 되네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열매 자루의 축이 됩니다. 열매 자루의 축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열매 자루들이 쫙 있고 그 아래 열매들이 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중간 정도까지의 여기에 포엽이, 조금 전에 말했던 요 포엽이 그대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이렇게 달려있게 된다. 달려있게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포엽의 역할은 요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질 때 바로 요 끝에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이 여기가 똑 떨어져서 열매의 요 전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요 포엽이 날개의 역할을 하죠. 날개 역할을 해서 여기 떨어지면은 여기는 무게가 무겁고 여기는 가벼운 날개가 있으니까 이게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죠. 돌면서 멀리까지 요 씨앗을 날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요것을 바로 우리들은 포엽이라고 합니다. 포엽이라고 하는데, 포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라는 뜻이죠. 한자로 포라고 썼는데 우리말로는 이 포를 포대기라는 뜻입니다. 포대기라는 뜻이고, 엽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잎처럼 생긴 포대기다. 이 잎처럼 생긴 포대기가 요 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꽃을 싸고 있는 꽃사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꽃사계고 요것은 꽃사계 잎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것이 꽃을 싸고 있는 잎이다, 그런 뜻으로 포엽이라고 합니다. 그냥 포라고 쓰지 말고 포엽이라고 해서 꽃을 싸고 있는 잎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꽃차례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포엽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피나무 종류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살고 있는데, 종류가 많은데, 이 꽃은 6월달에 핍니다. 6월달에 피는데, 왜 갑자기 가을이 다가오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와서 갑자기 왜 피나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피나무 종류들은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그 피나무들은 이 꽃을 보면은 꽃의 모양이 거의 똑같아서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꽃의 모양으로는 이 나무가 피나무인지 아니면은 섬피나무인지 또 다른 피나무인지, 피나무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찰피나무인지 섬피나무인지 피나무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다만 이 나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열매 모양을 보면은 이 나무들은, 피나무 종류들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이 되게 되는데, 9월달이 되면은 요 열매들이 이렇게 다 익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태로 열매가 달려 있는데, 요 익은 상태의 요 열매를 보면서 우리들은 피나무 종류들을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익기 전에 제가 미리 피나무 종류들의 열매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요번에 피나무 종류들이 열매가 익을 때 요 피나무들은 이름이 뭐다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8월 말경에 지금 이 피나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나무의 꽃을 보면은 아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땅을 보면서 피게 되는데, 이 꽃 한 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꽃 하나를 봐도 참 예쁩니다. 꽃 하나를 봐도 예쁘고, 꽃도 한꺼번에 최고 20개까지가 이렇게 모여서 산방화서라고 하는 편평꽃차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평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꽃자루의 길이가 길고 짧고 길고 짧은 것이 모여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끝부분이 평평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산방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 편평꽃차례라고 하는데, 꽃 하나는 지름이 15mm, 그러니까 작지도 않죠. 15mm면 1.5cm 되는 이런 꽃들이 많이 모여서 최고 20개까지 모여서 꽃차례를 이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꽃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것이 꽃
받침입니다. 이것이 꽃 받침이고, 여기 이렇게 조금 넓게 보이는 이것이 꽃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아래쪽에 좀 길이가 짧고, 이렇게 길이가 짧으면서 좀 두꺼워 보이죠. 좀 두꺼워 보이는 것이 바로 꽃받침이고, 그 위에 이렇게 길이가 좀 길면서 종이처럼 얇은 막질의 잎을 가지고 있는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고, 이 꽃잎은 이 꽃받침에 비해서 두께가 좀 얇아서 종이장처럼 얇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꽃잎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은 꽃받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의 길이가 엄청 길죠.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가 암술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밥 속에는 꽃가루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수술은 숫고술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여기 암술은 보면은 암술대가 여기 있고,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도 있고, 요 아래쪽에는 털이 많이 있는 씨방,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요 아래쪽에, 여기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요 씨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이것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해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성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 한 개 한 개가, 꽃 하나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꽃이 피어있던 숫자만큼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린다. 최고 20개까지도 달린다 하는, 3개에서 20개까지도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요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생긴 이런 동그란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요 씨방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한자로 융모라고 하는 털이 잔뜩 많이 있죠. 요 융모라고 하는 융털은 바로 털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길고 짧은 털이 막 엉켜서 있는 상태의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단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죠. 부드럽듯이 융털은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부들부들하고 부드럽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융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긴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는 암술머리가 이렇게 얕게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피나무의 꽃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털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융털, 요 융털이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이 열매에도 그 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매에서 그대로 융털이 남아있는 이러한 공 모양의 동그란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피나무죠. 피나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요 융털, 요 씨앗, 열매는, 죄송합니다. 씨앗 아니고 요거 열매입니다. 요 열매인데, 요 열매는 능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능선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능선이 뭐냐? 그러면 열매의 능선이 뭐냐? 그러면 능선을 보면 우리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울릉도가 자생지인 섬피나무. 요 섬피라고 할 때 요 섬은 울릉도라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피나무. 이것이 섬피나무인데, 요 섬피나무가 보면은 여기 열매 모양이 조금 전에 봤던 피나무하고 다르죠.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요거 보는 순간에 뭐가 다르다. 조금 전에 바로 열매 모양이 피나무는 공 모양이었죠. 다시 볼까요? 피나무는 보면은 열매 모양이 공처럼 둥글다.
이렇게 공처럼 둥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선이 없다 했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죠.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피나무는 거기에 능선이 있다. 이렇게 능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능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서 조금 전에 열매가 공 모양인데 반해서 이것은 달걀꼴이다. 한자로는 난형이라고 했죠. 이 모양이 달걀처럼 이렇게 생겼다. 달걀처럼 아래는 넓고 위쪽에는 좁아지는 이러한 달걀하고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열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능선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섬자를 붙여줘야 되는 섬자를 붙여주는 섬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도감에 보면은 섬피나무하고 피나무를 유전적으로 거의 같은 나무 아니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학명이 다르듯이 분명히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피나무는 따로 이름도 있고 학명도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열매는 굳은시 열매라고 하죠. 견과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섬피나무는 보면은 섬피나무의 요거도 다르죠. 요거도 다른데 조금 전에 보았던 씨방에 털이 많이 있던 것이 바로 피나무였는데 요 섬피나무는 씨방에 털이 없다.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요 씨방에 털이 없기 때문에 섬피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도 털이 없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피나무를 보면 피나무는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많고 열매에도 털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섬피나무는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없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죠.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열매에도 털이 없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나무는 분명히 학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피나무의 열매, 피나무 종류들의 열매는 모두 다 굳은시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견과라고 합니다. 굳은시 열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견과 그러면 잘 알죠. 우리들이 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견과는 잘 압니다.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호두죠. 호두나 잣의 열매를 우리들은 견과라고 하고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과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열매가 다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굳은 껍질 열매. 잣도 보면은 열매가 다 익었는데도 껍질이 깨지지 않죠. 사람들이 깨야만 요 속에 있는 씨앗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나무 종류들도 요 껍질을 깨고 봐야지만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볼 수 있다 해서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해서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굳은 껍질 열매인 것은 요 피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나 앞에 섬이라고 붙은 피나무나 다른 찰피나무나 보리자나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피나무 종류들은 모두 견과다, 굳은시 열매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잎의 부분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